교육공동방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교육공동체 희년은 이 동네에서 한 20년 넘게 방과 후에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던 민간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새롭게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문화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배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새로 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교육문화공간 틈으로 바꿔서 지금 우리 마을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비산 2, 3동은 달성공원 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되게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동네는 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이게 좀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요 주변에 공단이 많았었기 때문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공단에서 출퇴근하시던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많았고, 또 바로 인근에 선문시장도 있어서 그쪽에 장사하시거나, 또 이 동네 안에 큰 서부시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상업활동이나 또 일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는데, 최근에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은 사실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비율은 되게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에 도시재생 사업이 몇 년 전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이 도시재생 사업을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 가꾸기 활동들을 열심히 했고요. 그 활동의 결과물로 마을이 점점 변화하고, 특히 골목 정원이 굉장히 주민들에 의해서 잘 가꾸어져서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그런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동네에 그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구에서, 특히 서구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동네인데요.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주민들이 각각 관심 있는 의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이제 분과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펼쳐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올렸던데? 동물들 하나하나 말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걸 말하고 이렇게 해. 그래. 뒤에는 다 올렸더라고. 대구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 병원 정문이 굳게 잠긴 가운데 경찰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직원 등 75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폐쇄된 겁니다.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이제 방과 후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고, 어린이 청소년 사업들을 좀 잘 해보려는 의지를 가진 엄마들이 이제 같이 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 공간을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고, 올해 초에 새롭게 문을 열어서 1월 달에 잘 진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제 폭탄을 맞은 격이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좀 움찔하기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이런 공간을 통해서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좀 할 수 있겠냐라는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지원들, 그리고 그런 지원들을 받아서 마을에 나눔하는 활동들을 되게 좀 원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에 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이 와서 같이 협력도 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 2월
코로나 터졌을 때 대구가 엄청 났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국 각지에서 대구에 지원 물품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전교조 세월호 교사 모임에서 선생님들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동네에 어린이들이 그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급식도 없고 하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간식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좋다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 간식 박스를 그때 처음에 40박스를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스를 만들어서 5만 원짜리 박스 40개를 만들어서 저희하고 또 마을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이웃에 있는 도서관 두 곳하고 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박스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나눔하는 활동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또 소문이 나서 그 사업 좋다, 우리도 하겠다 해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도 또 기금을 200만 원인가 보내주셔서 그걸로 또 한 차례 더 했고요. 그게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호 부모 모임에서 또 세월호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대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도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월호 부모 모임에서 또 이렇게 기금을 보내주셨 또 한 차례 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또 물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또 나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런저런 도움과 지원 이런 걸 받아서 지역사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나눔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박스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10여 분 넘게 시간을 맞춰서 나오고 매번 그렇게 하셨거든요. 일을 마치고 금방 쫓아오기도 하고 했었는데도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그 사업 같이 했던 분들도 되게 즐거워하고 나눔하면서 되게 보람, 그리고 뭐 이게 참 즐겁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에서 이런 주민들 만나기를 하거나 아이들의 일상들을 살펴왔던 저희 같은 공간이 동네 여러 곳에 이렇게 있다면 갑작스러운 혹은 예상치 못한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들도 뭐 예전에 비하면 그나마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복지 예산들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갖고 왔을 때 세밀히 살펴서 나눔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섬세하지 못하다라는 걸 저도 봐도 느끼겠고 실제로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든 서비스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그 동네 안에 이런 공동체 활동들이나 서로의 삶들을 살피는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더 만들어진다라면 훨씬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한테 나눔할 때 저희 엄마들의 역할들이 되게 컸었거든요. 이 엄마들은 동네에 자기 아이 키우면서 내 아이의 친구가 누구이고 그 아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이런 삶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얘한테는 뭘 주면 좋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시작. 힘이 너무 많아요. 휴대폰 누가 들고 갔어? 어디 봐봐. 안 보여. 코로나
시대에 들면서 뭐 비대면 회의라든지 비대면으로 만나는 이런 시스템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역시 마을 사업이나 이런 거는 만나서 해야 돼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해서는 전달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코로나가 참 치명적이구나.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심각할 때도 저희들은 계속 모였어요. 계속 모이고, 물론 안전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지만은 소수로라도 계속 모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나누고 사업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했었는데,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좀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자원봉사센터 공모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를 신청을 하고 아이들한테 매주 간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프로그램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해서 5월부터는 또 매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간식 나눔하는 만나데이 프로그램도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